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8월 파이 해커톤 우승 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승 앱은 바로 라디오 포스라는 앱이 되겠는데요. 역시나 수상 상금으로는 10,000파이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포스라는 앱을 보시면요. 파이코인의 이 토코노믹스를 적용을 해가면서 전 세계의 여러 음악 장르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파이 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계 음악과 80년대, 90년대 음악, 또 레게 음악부터 심지어 한국의 K-팝까지 24/7, 즉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접 접속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이 앱의 UI라든지 깔끔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현재는 파이 해커톤이 매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라디오 포 어스도 알파 테스팅 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앱의 좀 아래를 보시면요, 이 국가별 장르별 옵션을 고를 수 있는 버튼들이 존재합니다. 음악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영상에서 아주 잠시만 좀 들려드리자면요. Au compteur, Kylian Mbappé dépasse désormais Michel Platini et il permet à l'équipe de France de se qualifier à l'Euro 2024. Qualification également du Portugal. 네, 대략 이 정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에서 브레인스톰에 접속하셔서 여러분도 이 라디오 포 어스를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접속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이 앱의 이 채팅창에 들어가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 창은 우리가 파이 앱에 접속을 할 때 보통 따로 로그인 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파이 유저네임이나 지갑 주소를 해당 파이 앱과 연결을 수락할지에 관한 창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여러분이 파이 채팅창에 접속을 했을 때도 이 창이 처음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현재 파이 채팅창이 하나의 파이 앱으로서 어떤 개발이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챗은 파이 앱과 이 서버가 분리가 되어서 독자적인 채팅 생태계를 가지면서 개발이 되도록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채팅이 일반적인 채팅 기능에서 끝나지 않고 독자적인 유틸리티를 앞으로 가져올 것이다, 지속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잠시 이 DM 기능이 선을 보였다가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은 당시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유저들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채팅 앱에 접속을 하면 이런 파이 앱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디와 지갑 주소를 연결하는 수락창까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예상으로는 아주 괜찮은 채팅 업그레이드가 조만간 하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파이 생태계에서는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에 통과한 유저들, 즉 가계정이 아니라 파이계에서 신분이 보장된 유저들끼리 소통을 해야 할 일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품 거래를 할 때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된 사람들끼리 1대1 채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파이 내에서 그룹 카톡에서 예를 들어 찐 파이오니어들의 입장을 받을 때 어떤 그룹방은 파이 채팅 이 화면을 스크린샷을 증명을 해야 되고 허가가 되면 이제 입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런 파이 채팅방에 이미 그런 증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KYC와 마이그레이션에 통과된 인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각자의 유저들이 가계정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파이 커뮤니티 채팅 문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어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외 파이오니어들도 X 계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채팅 기본 업그레이드가 언제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항공권까지 모두 포함해서 100% 파이코인 결제로 4박 6일 키르기스스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 3차 투어의 기회가 총 10인의 인원을 지금 모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나 여행사에서 모집을 하고 있었죠. 벌써 모두 모집이 되었다라는 좋은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100% 파이 결제로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현금과 파이코인을 분배하셔서 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항공권까지 포함해서 파이코인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현재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이 한 곳뿐이지만요. 하지만 이런 거래가 지속되다 보면 여러 여행사 대표님들 또 관련 업체에서도 이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 생태계에 뛰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파이코인만 있어도 환전 걱정 없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힘든 조건,
즉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몇백만 원 이상, 몇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해가면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으시겠다라는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파이오니어 분들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이 시스템이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을 해줘야 하는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루나 여행사 대표님과 이번 키르기스스탄 또 해외 방문을 해주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댓글 중에 제 구독자분께서 하나의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좀 만들어주세요. 코어팀에서 파이코인을 법정화폐 또는 타코인으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현재 네이버 중고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평균 500원에 파이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아시는지요? 사기꾼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어팀이 인지하고 있는지 있다면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일을 현금 거래하고 물건 거래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도 궁금하고요. 막말로 파이 생태계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면 500원에 파이 구매해서 파이 생태계 매장 5만원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오픈 메인넷이 되기 전 법정화폐로 거래한 사람들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도님의 답변은 의심 계정은 코어팀에서 소명서 보낸다라고 했는데요. 500원 가치로 물건을 거래했다라고 하며 소명만 잘하면 현금 거래하고도 잘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글을 주셨고요. 네, 일단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제 입장을 정리를 해드려 왔었습니다. 일단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폐쇄형 기간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현금과 파이의 교환을 금지하고 다른 타 암호화폐에 대한 이 파이코인의 교환을 금지하고 또 현금과 타 암호화폐 파이와의 미래 교환을 약속하고 거래하는 행위 등등 이런 규정을 금지한다라고 백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코어팀의 노드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지 사항을 어기는 계정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드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중앙화된 블록체인은 계정의 움직임을 동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뿐만이 아니라 중앙화된 타 블록체인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이 장부를 보시면요, 데이터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GAWM이라는 계정에서 이 GCVG라는 계정에게 91파이코인을 전송하였다. 이 기록이 영구 저장이 되는 것이고 이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또 모두에게 오픈되도록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코인도 이런 기록으로 이 거래가 현금 거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상품 거래인지 아니면 타 암호화폐와의 거래인지 즉 뭐 규정을 위반한 거래인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일단 이 장부 기록만으로는 그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바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거래량이 매우 높다라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코어팀의 감시망에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들을 보시기 전에 좀 더 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전체의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코어팀에서 이런 규정을 넣은 진짜 이유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규정이 없었다면 모두가 온라인에 이 현금 거래 광고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계정에 지금 100파일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얼마에 매도하겠다. 연락을 달라. 또는 내가 지금 얼마가 있는데 몇 파일을 지금 사겠다. 매수하겠다. 모두가 이런 광고를 해야 되겠죠. 즉 파이가 가고자 했던 유틸리티를 폐쇄형 메인넷이라도 만들 기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코어팀이 이런 규정을 백서에 넣음으로써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형으로 광고하는 유저들을 최소한 막을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고를 하는 행위들은 코어팀에서 조그만 서치를 하게 되면 바로 아주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폐쇄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요. 무단 횡단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10월에서 밤 12시에 내가 무단 횡단을 하는데 누가 나에게 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즉, 그 무단 횡단은 불법이라는 그 법은 쓸데없는 법이 아닌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금지한다라는 법은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만약 시골길에 법을 어기는 당신을 막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법을 없애버리거나 무효화해버리면 모두가 이 무단 횡단을 해버릴 것이고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교통체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파이코어 팀이 수백만 명 이상의 이 거래들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규정 위반
거래들은 쉽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이 해킹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 현금 거래도 그렇고 왜 코어팀은 이런 것들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탐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블록체인이 가치가 있고 사용을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요. 원래 블록체인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 도둑놈의 돈인지 이 선인의 돈인지 판단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면서 결제의 최종성을 만들어내기에 블록체인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만 이런 가치를 전달을 해주고 러시아인들에게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전달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면, 편견이 심한 블록체인이었다면 이것은 화폐로서의 중립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탈중앙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파이는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탈중앙화라면 파이는 이 모든 구성 요소가 탈중앙화보다는 전체적인 성향이 확장성과 효율성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 네트워크도 비트코인과 같이 탈중앙화 정신을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지금 커뮤니티를 모으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이 거래의 선과 악,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버린 이 장부의 결정을 그것을 바꾸려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유저들의 신고를 받고 이 장부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러면 내가 이 장부를 바로 바꿔줄게. 또는 당신이 해킹당했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이 이름만큼의 돈을 바로 보상해줄게. 이 거래가 현금 거래였다고? 그럼 내가 이 계정을 바로 동결시켜줄게. 이런 식의 코어팀이 운영이라면요, 이건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일 필요도 없고 파이코인은 그냥 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개념에 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이 오라클 난제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블록체인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게 현금 거래인지, 투기성 거래인지, 해킹인지, 아니면 사기꾼이 훔쳐간 돈인지, 이 모든 결정을 적절하게 내리고 이 온체인 데이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10명 이상의 검증자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와 이 확인들, 이 동의가 있어야 이 온체인 데이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이 사태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질문자님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 사이트는 방문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 당근 거래에서 현금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 상품 거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위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낼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당근 거래에서 현금 거래 하시는 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라클의 난제를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신고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저런 거래들이 현금 거래인지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팅 스크린샷과 어떤 음성 통화 내용도 괜찮고요. 그것과 또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또 맞춰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서 코어팀에 신고를 해야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냥 동결해 주세요. 아니면 저거는 현금 거래입니다, 동결해 주세요 라고 그냥 신고하는 것은 코어팀이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니면 제가 충분히 증거를 조작해서 여러분들의 거래를 가짜로 현금 거래라고 신고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라클의 난제가 여기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으로 여러분들의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 지금 현금 거래 하셨는데요, 이렇게 조작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코어팀에게 신고를 해버리면은 코어팀이 여러분의 계좌를 동결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라클의 난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나마 이런 증거들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확보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제출을 했던 조직이 바로 PIC 팀이었죠. PIC 팀이 아니었으면 이런 데이터를 모으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팀은 지속적으로 PIC 팀이나 모더들에게, 또 메가 모더들에게 더 충분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프로세싱이 일처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좀 더 내부적인 요소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코어팀 멤버 얘기인데요. 이미 공개가 되었던 채팅이죠. 크립토깅의 얘기인데, 우리는 규정 위반을 식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며 계정을 동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코어팀이 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고 모두 이런 거래 처벌을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다면 이것은 파이오니어들이 행복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좀 현실적인 얘기도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코어팀의 멤버가 50명 안팎인데요. 이 인원도 현재 매우 버겁습니다. 오픈 메인넷까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KYC 문제, 마이그레이션 문제, 파이앱 업데이트 문제, 유틸리티 생성 문제, 마케팅 등등. 그런데 이런 걸 모두 멈추고 모두 하루에 들어오는 수천 건에서 수만 건의 거래 증거만 찾고 있다면 이것도 참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물론 코어팀에서 앞으로 받아낼 이런 증거 데이터 중 어느 정도의 증거들에 동의를 하고 또 동결을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중 처리가 된 아주 대표 건수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어팀이 왜 이런 기본 뼈대를 설정해 놓았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궁금증이 조금씩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